자, 이제 110페이지 거버넌스. 자, 출제미술 A급이죠. 출제 포인트의 특징, 신국정관리, 신공공관리. 그 다음에 비교하는 문제. 피터스가 파악한 국정관리. 그다음에 최근 문제가 부정한 것이 있고 5번이에요. 신공공 서비스론하고 탈신공공관리론. 이제 새롭게 문제로 부정한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거버넌스는 90년대 등장한 신조어입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국내에 소개한 것이 90년대 후반에 국내에 소개되는데 김석준 교수, 이화여대 석좌 교수죠. 이분하고 서울대학교의 그 양반 누구야? 몇 분들이 먼 처음에 이제 개념 자체를 지도하는데 여러 가지 형태의 개념을 얘기합니다. 뭐 국정관리, 공공관리, 협치, 뭐 망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그냥 이걸 이제 개념을 국정관리라고 많이 얘기하고 그냥 거버넌스를 하나의 외래어로 정착을 시켜놨어요. 거버넌스. 그래서 요새 거버넌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두 가지 물질기로 나눠서 얘기해. 80년대에 등장한 거버넌스가 있고, 자, 90년대의 거버넌스 두 가지 용으로 나눠지는데, 자, 80년대에 영미 국가를 중심으로 발달한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우파적 자유주의가 지배하는데 우파 정권. 그러니까 영국의 우파 정권을 대표하는 사람들 대처.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레이건 공화당 아니야. 공화당이 우파죠,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공화당 우파를 대표하는 게 레이건의 신연방주의. 요것들을 이제 우파 정권이 지배하고 이 우파 정권에서 만들어진 이론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게 NPM이야. New Public Management, 신공공관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90년대는 이제 유럽 대륙을 중심으로 등장한 이론이 있는데 유럽 대륙은 좌파 정권 이득세를 내. 프랑스의 조스펜, 독일의 슈레터, 몽땅 좌파 정권이 그죠? 그래서 요 좌파적 진보주의라고 그러죠. 이 진보주의에서 만들어진 이론이 NGA, 뉴 거버넌스에서 신국정 관리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게 우파적 자유주의를 우파적 보수주의, 요 진보주의를 공동체주의라고 얘기하죠. 공동체주의가 바로 공산주의예요, 여러분들. 커뮤니즘에서 공산주의인데 여기다 공산주의라는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물론 이 거버넌스 이론은 이전까지의 정부 형태는 다 큰 정부야. 그래서 이 거대 정부의 문제점 자체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그럼 거대 정부의 역할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뭐냐? 가급적 방향 잡기 하자고 파악해. 이정표 설정. 정부는 가급적 뭐 하자? 방향 잡기. 물론 이제 그 다음은 약간 틀려. 그래서 방향 잡는 정부 역할. 요거 거버넌스는 제가 아까 국정관리라고도 번역을 했지. 그럼 둘 다 여러분들 정부 관리로 보는 게야. 정부도 관리, 권력 현상이 아니라 뭐로 파악한다? 관리로 파악하는 게야. 그럼 관리로 파악하는 거니까 공사행정 1이야 2야. 공사행정 1원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야. 행정일. 우리 교재에 나와. 그래서 거대 정부의 문제점 극복, 방향 잡는 정부 역할, 그리고 공사행정 1. 이런 면은 공통점이 있으나 벌써 사상적 배경에 차이점이 있어. 이다 보니까 이론에 많은 여러분들 차이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신공공관리부터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겠는데 110페이지. 자, 하단에 이제 학자가 나옵니다. 학자가 바로 뭐야? 오코인과 후드가 제시한 거고. 자, 이들이 내세운 정부 노선 슬로건은 바로 뭐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야. 이 작은 정부를 보통 우리는 시장주의라고 얘기하는 거고 효율적인 정부를 우리는 신관리주의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핵심적인 내용의 두 가지, 신관리주의하고 시장주의 두 가지 형태가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여러분들. 자, 그럼 바로 특징을 보세요. 첫 번째, 정부 기능의 대폭적인 감축, 민영화, 계약에 의한 민간 위탁 등을 강조한다란다? 한다. 이게 바로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시장주의죠. 정부 역할에서 넘기자고 표현하냐. 이번에 별표에도 투입이 아닙니다. 법적인 절차 과정 이런 거 아니에요. 야, 기업처럼
결과, 성과가 얼마냐, 그러한 성과나 결과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결과, 성과에 중점을 둡니다. 다음 세 번째, 정부의 경쟁력, 생산력 향상을 위해, 그 다음 밑줄, 공공부문의 시장화란 말이 나와나. 이 공공부문의 시장화란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시장으로 정부 역할을 넘기는 것도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 뭐냐면은 시장에 각종 여러분들 기법을 정부에서 도입하는 거 들어가는 거야. 기업의 관리 기법 도입하는 것도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시장화예요. 정부 역할에서 넘기는 것, 시장 경쟁 논리를 정부에 대해서 도입하는 것들 다 시장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4번에 조직 인사 재정에 있어서 신축성, 탄력성. 이걸 다른 말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 그래. 여러분,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인력을 탄력적으로 관리하자고 말이야. 인력을 쉽게 늘리기도 하고 쉽게 줄이기도 하는 걸 얘기해요. 그럼 조직의 규모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재정도 커졌다가 작아졌다. 그래서 신축성, 탄력성. 그럼 이를 위해서는 뭐를 확대해야 돼? 경력직은 축소하고 계약직을 확대하자고 얘기합니다. 계약직. 선생님 그 친구가 한 녀석이 모 기업에 이제 이사로님이 있어가지고 요새 문과 나오는 애들 채용이 잘 돼 안 돼? 안 돼서 학교 애들 야 그쪽 학교 그 너희 회사에 그 인력 자체가 어떻게 충원될 수 있는 애들 좀 뽑을 수 있는 방법 없냐니까 이놈아 그런 거 없다고 그러는데 파견 근무라는 걸 얘기하더라고. 파견 근무. 네, 그래서 한 여학생이 있는데 걔가 이제 1년을 꿇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급해 집안도 힘들고 그래서 워드도 잘하고 계기가 뭐야 그 뭐야 그 뭐야 PPT도 있고 또 있잖아 그 뭐야 엑셀 그것도 잘 다루고 그래서 그쪽에 갈 수 있는 방법 좀 알아보니까 이틀 있다가 전화 왔거든. 파견직이 돼 파견직. 파견직이 뭐냐 물어보니까 그 기업이 아니라 그 기업 협력업체 직원이 와서 근무하는 거 그쪽으로 뽑아주는데 그쪽 직원을 뽑는 것도 뭐냐 하면은 계약직이야.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들어가는 거야. 그럼 계약 끝나면 어떡하냐? 2년 계약으로 하는데 끝난대. 옛날에는 계약 끝나면은 다시 그걸 여러분들 정규직으로 하는 시켰는데 지금 그런 게 없대. 더 힘들대. 취업하기가. 연봉 2,800만 원 얘기하더라. 2,800. 공무원보다 약간 높아. 높죠. 근데 그 자리도 못 가서 난리래. 그래서 너 그럼 그거 좀 홀딩 좀 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전화를 해줬지 그놈한테. 가겠냐니까 요즘 하루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지 하루도 아니야. 바로 저녁 바로 이따가 전화 와서 안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계약직 그러니까. 그리고 2년 지나면 이게 보장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런 걱정들이 2년 지나는 다음에 또 계속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젊어서 좀 고생이더라도 정규직 가는 걸 원하죠 여러분들. 야 근데 요새 뭐냐면은 대기업 협력업체 직원들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게야.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들 아들 여성한테 물어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전자 분야 해가지고 전기차 그런 걸 굉장히 그 박근혜 정부 때부터 굉장히 그쪽을 키우자고 얘기했잖아. 근데 전기차 이제 전문다고 해야 해 정부에서. 정부 지원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대. 전기차 지원 자체를 그쪽을 빼고 수소차 분야로 집중시키겠대. 그러니까 이제 정장사업부에서 여러분들 집중된 인력 자체가 필요한 게 필요치 않은 게야. 필요치 않은 거지. 그럼 난리래 지금. 그 인원수를 그 수소차 인력으로 대체시켜야 되는데 대체가 가능한 인력이 있고 대체가 가능하지 않은 인력도 있어서 굉장히 회사가 골치 아픈 위치에 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요새는 취업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가 너무 안 좋아. 나는 느낌이 IMF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요새 너무 안 좋거든요 여러분. 사실 개인적인 판단하는 게야. 공황 전조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 굉장히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돼. 식당 좀 잘 되는 데도 잘 안 돼. 현재 학교 앞에 동태탕 맛있게 하는 데가 있어. 점심 때 줄 서서 먹었거든. 줄 서는 사람이 없어. 들어가니까 자리가 뚱뚱 비어 있어.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사장한테 어유 오늘 무슨 있다니까 죽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안 된대요 장사. 너무 안 돼. 근데 안 되는 데가 그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안 돼. 거기는 그나마 뜨문 일이 있지. 또 안 돼. 어제는 저녁 때 작은 녀석이 둘째 놈이 아버지 고기 좀 사달라 그래가지고 고기는 소고기는 못 사주고
돼지고기 싼 데 가서 먹자 그랬어.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선생님이 단골로 가는 돼지 고깃집에서 300식당이라고 뭐 저 알자리들 들어봤지? 이베리코 흑돼지라고 여러분들 파는 데가 있어. 그 스웨덴에서 이렇게 방목해서 키우는 거. 스페인에서. 근데 방목도 아니야 보니까. 방목도 아니야 여러분들. 그 스페인에서 지난번에 스페인이 거기 이베리코가 나와서 하는데 방목이 아니라 요새는 하도 그걸 많이 넣어가지고 그냥 축사에다 키워. 그게 무슨 방목이냐. 근데 고기 맛은 좋아. 그 집이 좀 싸고. 거기 이제 같이 갔는데 그 집에 워낙 항상 사람들이 많았거든. 사람이 없어. 두 테이블. 여기 세 테이블이지. 옆에 돼지고기 여러분들 특수부위 파는 데가 있어. 최장군이라고. 이름이 거기 집 최장군이야. 거기 가까 그랬는데 거기는 아예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들어가기 싫더라고. 그래서 그 옆집으로 간 거예요. 먹고 나와서 보니까 양꼬치집, 옆에 뭐 소고기 무슨 집, 그리고 곱창집 하나도 없어. 우리나라 이게 어떡하냐 걱정이다. 그치? 학원 봐봐. 없잖아. 신규 사원이 지금 2명밖에 없어. 행정직. 걱정이에요, 걱정. 이게 나라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아유, 걱정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 걱정하지. 우리가 돈 없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죠? 난 그래서 어떻게 할지,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버님도 아마 선생님 생각을 많이 할게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인간의 수명의 연장이 되고, 그죠? 빨리 되지면 좋은데. 빨리 되지면 자연 삶은 좋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인간의 수명이 연장이 돼서 안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세 막 그런 거 얘기하잖아. 그래서 나는 과학기술 발달도 싫어. 그냥 인간 수명 적정 수준 해가지고 60이면 너무 짧은 것 같고 61세 그것도 짧은 것 같고 자 이간에 적정 수준을 해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사회가 이렇게 순환되게 신진대사가 좀 돼야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앞으로 직업 의사 없어진대. 의사 없어져 직업 가운데 변호사 없어지고 왜 그런지 알죠? 인공지능이 발달돼가지고 의사가 하는 모든 여러분 그런 걸 저거 한대. 인공지능 진찰 다 하고 수술 다 해주고 컴퓨터가. 변호사 없어진대. 왜?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는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만들어진대. 그러니까 그럼 필요가 없대. 변호사 다 필요 없대. 야,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자꾸만 줄어 안 줄어. 경찰도 로봇캅이라서 할 테고 여러분들. 그래 여러분들. 그러니까 로봇캅 만들어진 거 아니야? 인터넷 강의 이런 거 강의하는 거 인터넷 강의 있죠. 그 선생님들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어져. 왜? 이제 여러분들 누구 차인표가 아니라 장동건이 여러분들 김태희 같은 여러분 뭘 만들어내? 홀로그램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걔네들이 강의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싹 바뀌는 거야. 모든 데이터가 여러분들 빅데이터 해가지고 여러분 다 축적이 돼야 돼 컴퓨터에 뽑아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도 없어지고 앞으로 10년 지나면 여러분들 사회가 엄청나게 변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공무원 해야 돼. 공무원 하면 자르진 않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삼성이나 LG나 현대 불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앞으로 거기 직원들 다 없어져. 남는 것만 남아.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만 남는 거야. 공무원 무조건 하세요. 내가 그래서 우리 아들 앉혀놓고 공무원 하라고 막 그러거든. 싫대. 선생님이 이제 눈에 이게 보이거든. 앞으로 좀 장담할 수 있는 직업이 아무것도 없어. 인공지능 개발하는 거라 좀 있겠지. 근데 인공지능 개발도 앞으로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컴퓨터가 할까 안 할까? 하겠죠. 컴퓨터가 지배하는 세상이 만들어지겠지. 우리 TV 영화 하는 거 보잖아. 근데 그게 여러분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 같아. 조만간에. 자동차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 자동차 운전면허 딸 필요 없다 그랬잖아. 자율주행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안에서 자면 그만이야. 자빠져서 하고 지금 알아서 가 안 가? 가지. 가다가 기분 나쁘면 무속으로 들어가. 컴퓨터가 지배하는 세상. 세상 참 많이 밝힐 것 같은데. 자, 해간에 지금 얘기한 거 2번 투입 절차 과정이나 결과나 성과하고 밑줄 쳐놓고 3번 얘기했고 4번 얘기했고 5번 윤리나 정신, 지위 같은 비화폐적인 유인 이런 거 갖고 해주면 돈 팍팍 주면서 유인하자. 화폐적인 유인. 중앙정부 정책 기능은 방향 잡기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는 거고 일선 관리자한테 많은 재량권을 줘 안 줘? 주자고 파악합니다. 그 밑에 개선된 보고 감독과 책임 제도의 발전. 이거 다 뭔지 알아요? 이게 분꼬라예요.
그러면 모든 걸 보고하지 말고 꼭 중요한 것만 해. 알아서 해. 그거 아니야. 감독이나 책임도 스스로 감독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게끔 하면 되잖아. 그럼 8번에 준정부 조직. 자, 준정부 조직은 출자 지분이 민간 기업이 5할 이상이야. 그럼 이것은 법적으로 민간 조직이야, 정부 조직이야? 에이. 이러면 민간이 출자를 더 많이 하는데 민간 조직이지. 정부는 50% 미만이야. 민간이 50% 이상이고. 그러니까 정부 역할을 준정부 조직한테 어떻게 위탁하라 그 말이야. 민간 조직한테.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 자, 9번은 보지 마시고. 자, 10번 나온 거 봐. 민간 부분의 관리 방식을 모방한다. 그걸 뭐라 그래? 벤치마킹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란다? 벤치마킹. 그 다음에 11번에 신자유주의 사고에 근거하여 작은 정부 구형 강조했고, 규제 강화야, 규제 완화야. 규제 완화. 내부 시장은 시장의 경쟁 논리 정부에서 도입한다고 예산했어요. 했죠. 기업회계 방식을 발생주의 그러는데 나중에 배워. 그걸 도입하자고 얘기하고, 탈관료제 권한임, 민간 기업처럼 전문성을 전제로 한 조직 만들고, 책임 운영 기관은 민간 기업처럼 운영해. 정부 조직이지만. 나중에 배워.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100% 공무원이야. 근데 이 기관은 바로 뭐다? 배워서 우리가 민간 기업처럼 뭘 추구한다? 수익을 추구한다. 책임 운영이야. 나중에 배웁니다. 개방적 인사관리, 기타, 고객 중심, 기업가 정신. 자,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정책 결정과 집행 기능 통합이야, 분리야? 분리야, 분리. 그럼 이 말은 정책 결정 기능이 방향 잡기야. 방향 잡기. 이것만을 정부가 하고 집행 기능은 민간이나 지방이나 일선 현장으로 위임하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봤으면 여러분들 쌍가로 5번의 문제점 바로 보겠습니다. 1번 나온 거 봐. 자, 공공과 민간 부분의 환경 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도외시하고 있다. 자, 지금 1번에 관한 표현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선생님 보세요. 정부의 환경을 대표하는 건 뭐야? 국민 아니야. 그다음 민간의 환경은 소비자 아니야. 그러면 사실 소비자는 물건을 살 때 돈 내는 건 당연한지 하잖아. 학원 나올 때 돈 내려 그래도 안 내려 그래, 여러분들. 돈 내는 걸 당연시 하잖아. 학원이 돈 받으면 왜 돈 받아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정부가 하는데 돈 받으면 왜 돈 받아? 하고 해야 안 해?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돈 받아? 자, 선생님이 요새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어차피 보고서가 끝나는데 주차 문제가 심각하잖아. 그 해결책 대안을 좀 만들어서 올려야 되거든. 올려야 되는데 현장 조사를 나가니까 성남시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통기획팀 팀장을 만나가지고 그저께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되더라고. 교수님, 공영주차장을 좀 많이 만들면은 주차 문제가 좀 나아질까. 그러니까 교수님, 그거 몰아서 공영주차장 만들잖아. 공영주차장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국민들이 만들어 주잖아. 그러면 싸게 받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주차비 4만 원. 싼 거예요, 여러분들. 한 달에 주차비 4만 원. 그리고 뭐 하루 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서 하는데 거기다 차를 안 대고 주변에 있는 그 불법 주차하는 데다가 차를 세워놓는데 왜 거기 돈을 안 내니까? 어? 그리고 불법 주차 단속 들어가면 왜 단속이냐고 또 밀어 들어온대. 그러면 그 공영주차장에다 놓으니까 공영주차장에 돈 받는다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4만 원도 비싼 게 비싼 거야. 비싸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주변에 되는 게 주변에 4만 원이 싫으니까 그 주변에 그리고 주차장 부착하자 그러고 불법차 견인해 가면 단속 들어오고 저기 뭐 민원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럼 아니간에 단속하면 되지 않냐니까 단속하면 민원 들어오기 때문에 또 쉽지가 않대. 민원 들어오면 굉장히 처리가 복잡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 해결책 자체를 어떻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 단속에 대한 민원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 쪽에 방안을 좀 만들어달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건 잘 보니까 공무원들을 위한 방법이야. 공무원들은 여러분 편하게 하려고 그러지.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희한하게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도 거기서 50명, 50대가 들어갈 수 있어. 근데 하루에 들어간 게 17대밖에 안 들어간대. 비어 안 비어? 비어 있죠. 그걸 이용 안 한대. 돈 내기 싫어가지고. 그런 게 이제 몇 군데가 있대.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은 하게 돈 낸다 그러면 좋아해, 싫어해? 싫어합니다. 선생님 입장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선생님 입장. 성남시청에다가 이제 그날 이제 차를 세워놨어. 그러면 1시간은 여러분 무료야.
무료고 그게 이제 뭐 30분제라면 뭐 300원인가 이렇게 받더라. 300원이면 싼 거죠, 여러분들. 그 1시간짜리니까 600원. 근데 이제 선생님이 거기서 한 2시간 반 정도 인터뷰하고 뭐 하고 나왔거든. 그러니까 2시간 거니까 1시간 반 거리에 돈을 내는 게 안 내는 게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 냈냐면 돈 좀 꽤 냈어. 한 2,000원인가 얼마 돈 냈어. 그럼 내 입장에 2,000원이 아까워 안 아까워? 나는 아까운 거야, 나도. 아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들이 의식을 바뀌어야 되는 게 당연히 돈을 내는 것을 어떻게 그걸 여러분 시민 의식을 좀 가져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좀 부족해요, 여러분들. 부족하죠. 그걸 좀 바꿔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은 하여간에 무임승차를 당연히 한다고 뭐 돈 내라 그러면 싫어한다고. 그럼 민간 기업처럼 운영하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얘기는 그동안 무임승차했던 것을 돈 받으라 안 받으라? 받으라. 그럼 시민들은 저항을 해야 돼. 하죠. 그러니까 이건 공공의 환경, 시민하고 민간의 환경, 소비자의 근본적인 차이 있는 거 인식 못하고 있다 그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별표. 기업가적 정보가 주창되지만 정부 기관의 서비스의 공급은 심각한 윤리적 관리적 책임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 없다? 이 말은 민간으로 책임을 전가할 위험성이 있다 없다? 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4번의 두 번째 줄 끝에 지나친 효율성의 정신은 뭘 경시해? 효율과 형평은 서로 상반된다 그랬죠. 그래서 한쪽을 강조하면 한쪽은 경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서 내용 좀 가져가십시오. 선생님도 이제 학원에 오면은 요 건물에 주차를 잘 안 하거든. 여기 이 길 건너 여기 요 학원이 옛날에 길 맞은편에서 그 뒤에 이제 주차장을 좀 활용하는데 거기도 이제 뭐 선생 같은 경우에는 싸게 있어.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주차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루에 5,000원만 받아. 시간과 관계없이.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하루에 오전에 한 4시간, 5시간 주차시켜 놓으면은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있다 보니까 주차비가 여기서 10,000원 넘게 들어가. 주차비가. 그럼 지금 왔다 갔다 뭐 콜데이 차비 쓰고 뭐 그러면 여러분들 뭐 밥 사 먹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도 그럼 이왕이면 돈 덜 들어가려고 해야 돼. 민간 주차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돈을 좀 들려고 쓴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반 시민들은 더 그렇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자, 이번에 신국정 관리론 뉴 거버넌스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 제가 90년대의 신좌파에 근거한 이론이라 그랬지. 공동체주의야. 이것은 쉽게 국정 관리를 정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하자고 파악하는 거야. 공동체 안에는 정부하고 다양한 정부가인 조직이 다 들어가. 시민단체, 기업, 지역사회 조직, 뭐 지방정부, 중앙정부 다 들어가서 국정을 공동으로 관리하자고 파악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보자. 이 공동체를 서비스 연계망, 인지 공동체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국정원을 공동으로 관리하서는 서로 대화가 필요했잖아. 대화를 토대로 주민의 의사나 국민의 의사가 구현되는 것을 담론적 민주주의라 그래.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90년대 이렇게 나왔고 개념에 끝에 정부가 다양한 비정부 조직과 서비스 연계망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고 그다음 담론적 민주주의 밑줄 그럼 서로 여러분들 대화를 토대로 국정을 협력하자고 파악하는 거야. 신뢰와 협력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공동공급 동그라미 함께 공급하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자, 쌍가루 이번에 그 신국정 관리의 세 가지 측면이 쭉 나오고 있는데 제일 먼저 다양한 참여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두 번째 서비스 연계망 얘기했죠. 근데 서비스 연계망의 성격을 가지고 가야 돼. 연계망은 두 번째 줄 밑줄 수평적 연계망이야. 그러니까 정부하고 다양한 비정부적 관계가 수평적 관계지 수직은 아니라고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계층적 위계는 서열이야. 그것이 없고 그 연계망에 있는 각각은 상당히 자율성이 보장이 돼. 그리고 이거는 중심이 없어. 각자 중심이 돼. 그래서 상당히 자율적이며 다중심적 연계망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줄 느슨하게 연결된 상황에다가 밑줄 연계망의 상황은 견관결합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 자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나온 게 loosely coupled 이렇게 나왔잖아. 견관결합망이 아니라고. 느슨하게 이완된 연결망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고 그 다음 페이지 3번에 인지공동체란 말이 나왔나. 인지공동체는 아까 얘기한 식으로 신뢰와 협력관계에 근거한 공동체를 이들은 인지공동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공동체까지 내용 가져가시고 자, 그 밑에
신공공관리하고 신국정관리는 양자 비교한 게 나와. 박스 보자. 박스 맨 밑에 공통점을 먼저 보자. 아까 잠깐 얘기했을 게야. 기억본에 거대 정부의 문제점을 시정하게 등장. 됐습니까? 두 번째, 방향 잡는 정부 역할 얘기 예전했어요. 됐죠? 기억본에 공공과 사 부분을 양보하지 않고 이 말은 그 밑에 공사행정 1이야 2야. 1이고 그다음 둘 다 밑줄 투입 기능 둘 다 비판해. 얼마 투입했다. 그 둘 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파악해. 얼마 투입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파악합니다. 자, 그러나 양자는 차이점이 있겠죠. 차이점. 이거 보자. 일단은 공급자 거래 관계, 경쟁 관계. 이쪽은 서비스 연계망 나왔죠. 거기 참여주의는 뭐야? 다양한 비정부 조직도 여러분들 정부 서비스 공급에 참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정은 시장처럼 시장의 원리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져. 이쪽은 여러분들 정치인 조정은 대화 타협이야. 연계망에 만나서 대화 타협. 자, 주장은 뭐야? 우파적 아까 자유주의, 이쪽은 좌파적 공동체주의.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파악한 시장의 인간은 이타야 이기야. 그래서 이기적 존재. 이쪽은 서로 협력해 가는 거니까 이기야 이타야. 이타. 이쪽은 민영화 민간의 이타. 이쪽은 공동 공급을 강조하죠. 이쪽은 조직 내부의 민간 기업의 기법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이쪽은 조직 간의 신뢰와 협력을 잘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쪽은 여러분들 기업가로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는 정부 역할을 강조했고 이쪽은 조종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쪽은 결과, 이쪽은 뭐야? 과정이에요. 서로 협력을 잘하고 있는 과정. 거기다 별표에도 결과 과정. 이쪽은 탈정치화, 이쪽은 뭐야? 제정치화야. 정치화란 말은 대화 타협이야. 근데 우리가 방금 신국정과는 대화 타협 협력을 강조하잖아. 근데 탈정치화 이쪽은 대화 타협 뭐 협력 그런 게 아니야. 경쟁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탈정치화. 그래서 이쪽은 정치행정 2원론, 이쪽은 정치행정 1원론이에요. 근데 하나 유의할 게 정치행정이 2면 공사행정은 뭐가 돼? 1이지. 정치행정이 1이면 2지. 근데 신국정관리로는 정치행정도 1이고 아까 공통점에 공사행정 1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둘 다 맞아. 이거는 정치적인 성격도 고려하고 한편으로 기업처럼 관리하는 기법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둘 다 일로 파악하고 있는 거야. 알았습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국민은 고객으로서 서비스를 받을 수동자, 이쪽은 주인으로서 능동자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박스에 관한 내용들 꼭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근데 이제 이만큼 출제해서 나오는 게 옆 페이지에 나오는 게 가이 피터스가 방한한 또 정부 모형이에요. 자, 이 사람 자체는 여러분들 그 90년대 이후에 거버넌스의 이름하에 여러 학자가 다양한 형태의 여러분들 유형을 제시를 해. 그걸 가급적 다 분석해서 그게 4가지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 거기 시장정부, 참여정부, 신축적 정부, 그 다음에 탈계층제 정부 모형에서 4가지 형태를 쭉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전통적 정부 모형은 저거 보자. 베버의 관료제를 얘기하는 게야. 뭘 얘기한다? 막스 베버의 관료제를 얘기하는 게야. 막스 베버의 관료제. 막스 베버의 관료제를 얘기하는 게야. 관료제. 그래서 전통적 정부 몇 가지 한번 보자. 문제 진단은 전근대적 권위야. 전근대적 권위가 뭔지 이해합니까? 베버 자체가 얘기한 여러분들 권위 가운데 여러분들 기억나는 것 전통적 권위라든가 아니면 카리스마적 권위 이런 거 배워서 안 배웠어? 그게 전근대적 권위야. 이걸 비판하고 합법적 권위 강조한 게 누구야? 막스 베버의 권리제 아니야. 그걸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러한 전근대적 권위에 근거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조개혁 방안이 바로 뭐다? 베버의 계층제. 자, 막스 베버의 관료제는 물어보자 여러분들. 선생님 보자. 구성원의 신분 보장이 전제가 돼야 한다. 자,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구성원의 신분 보장인 건 전임직을 강조해. 그래서 강력한 신분 보장을 강조하는 직업 공무원제란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베버의 관료제라는 조직은 민간 기업의 조직 구조에 들어가. 공사행정 공통점 얘기해봐. 의협수위 강한, 상관함 봉수, 관료제 들어가. 그래서 정치행정 2원론. 이해했어요? 자, 옆 페이지. 시장정부 모형. 기존 조직의 문제점 뭐? 독점.
정부의 일방적 독점적 공급이 다름 아닌 뭐다? 정부 실패를 가져왔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극복 방안, 구조개혁 방안은 분권화된 시장을 얘기해. 그래서 공공재 공급을 어디? 분권적 시장으로 옮기자. 그럼 분권적 시장은 공급자가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를 얘기하는 거야. 관리기법은 민간 기업에서 얘기하는 민간 부문의 관리 기법을 도입하자고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적인 개혁방은 내부 장악은 뭐야? 경쟁 논리를 도입해가지고 정부 정책 결정하고 만들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적 위인은 뭐예요, 여러분들? 시장적 위인 자체를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해? 시장적 위인을 얘기, 시장처럼 위인하자. 화폐 주고 뭐 보조금 주고 돈 주고 위인하자고 보는 거예요. 옆에 참여정부 무형, 기존주기 문제점 뭐야? 계층제예요. 그래서 구조개혁 방안은 평면 조직, 수평적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관리개혁은 TKM, 팀제 둘 다 수평적 관리를 강조해. 나중에 배워. 정책결정 방안은 뭐냐? 참여니까 다양한 집단이 정부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해. 그러면 서로 대화하고 여러분들 토론해야 돼. 그 참여와 의사소통의 활성화란 말이 나온 거예요. 옆에 신축적 정부, 그것은 다른 말로 연성적 정부라 그래요. 뭐란다? 연성적 정부 상관없어요. 그래서 기존적인 문제점은 영속성이야. 그래서 구조개혁파가 뭐가 나왔어요? 가상조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허상조직인데, 자, 이를 대표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야구라든가 뭐 축구 한국 시리즈 끝나고 난 다음에 올스타 청매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구에 뭐 여러분들 잘 나가는 애들 뽑아가지고 팀 나눠서 야구 경기 해야 하네. 축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올스타 청매전이 끝나면 이 조직은 해체가 돼야 한다. 해체, 이게 가상조직이라고. 그러니까 조직의 임시성이야, 영구성이야. 임시성이죠. 그 다음에 관리개혁 방안은 가변적 인사관리죠. 정책결정 방안에 실험이다 동그라미. 실험. 이 실험은 시행착오를 의미하는데 뭘 얘기한다? 시행착오. 자, 이 신축적 정부 자체의 본격적인 최초의 거는 1992년도에 등장해. 그리고 1992년도에 등장한 신축적 정부는 사무시 없는 허상 조직으로서 사이버상에 등장한 조직을 예를 들거든. 그럼 사이버상에 등장하고 있는 조직들은 지금 계속 연구 진행 중이 아니야. 요 이론이 1990년대, 96년대에 피터스가 만들어내. 그리고 이 가상 조직은 92년도 데이비드 말론 얘기하고, 그러면 그때 등장한 이론이니까 계속 여러분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험이 이루어져. 그래서 이제 정책 결정 방안 실험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실험. 계속 실험하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자율주행차 나왔대도 이게 지금 실험 도중이 아니야. 기존에 여러분들 자동차를 계약하는 새로운 모델 아니야. 근데 지금 계속 실험조 아니야. 그런 비슷한 거야. 이거 당신 실험으로 파악한 거지. 탈내부 규제는 기존주기의 문제점 뭐로 파악한 거예요? 내부 규제. 잘 보세요. 구조개혁 방안 나왔나?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관리개혁 방안. 관리 재량권의 확대 나왔고, 정책 결정 방향은 뭐야? 기업가적 정부야. 이 기업가적 정부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창의와 혁신. 창의의 혁신을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들. 창의의 혁신. 그러니까 내부 규제는 공무원들 너무 규제하면 규제의 사슬에 의하여 공무원의 창의성이 속박을 받고 잠재력도 받아. 그래서 규제 사슬을 풀어서 창의성을 제고하자고 파악하는 게야. 이러한 창의성이라든가 이걸 강조한 것을 기업가적 정부. 그래서 기업가적 정부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스가 파악한 정부 모형 거기까지는 꼭 정해 두시고 매번 출제해서 문제에서 거론됐던 파트가 되기 때문에 그냥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거 봤으면 다시 앞페이지 봐봐. 113페이지. 하단에 담론적 민주주의란 말이 나오죠. 담론적 민주주의. 자, 근데 거기 이제 담론적 민주주의 여러 학자니까 폭스, 밀러, 니은번에 나와서 안 나왔고, 특히 밀러 같은 경우에 쭉 내려가서 디귿번 나온 거 봐. 진정한 담론의 조건을 제시해. 거기 밑줄 성실성. 두 번째, 상황을 고려하는 의도성. 세 번째, 능동주의. 네 번째, 실질적 공헌. 그리고
썸 토크, 적정 담론이란 말이 나오죠. 담론을 성실하게 임해야 되겠죠. 담론의 주제에 있으면 주제 국간에서 토론해야 돼. 그게 상황을 고려하는 의도 속이야. 삼천포로 빠지지 말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천포가 어디 있어요? 삼천포가 어디 있는겨? 저 경상남도 아래직범 삼천포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삼천포는 지금 뭐냐면 거기 뭐 삼천포에 가면 여러분들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거기 가면 올 생각을 안 한대. 그래서 삼천포를 갔거든. 그래서 좋긴 뭘 좋아. 근데 여러분들 그 삼천포 아래지방은 남해 있잖아. 남해 그 남해 그쪽 길이 쭉 있는데 남해 그쪽 길 좋아 안 좋아? TV에 가끔 남해 나와 안 나와? 거기 안 가봤어요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가봐라. 아까 이제 작년도에 교정리 합격한 여러분 선배가 왔거든. 왔는데 여태 발령을 못 받았어. 여태 발령을 못 받아가지고 4월 달에 이제 연수 들어간대. 그 몇 년 논 거야? 거의 1년 논 거 안 논 거야? 그러니까 요새는 공무원을 많이 뽑아 안 뽑아. 뽑다 보니까 좀 인력 자체가 지금 이게 좀 되는 것 같아.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잖아.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시간 있을 테니까 외국여 한번 갔다 오라고. 꼭 갔다 오는데 늘 돈 많이 들이지 말고 그냥 자유여행 가. 그냥 배낭 하나 메고 그냥 가. 저기 안전한 데로 가야 한다. 뭐 터키 그런 데가 이상한 데가 여러분들 총 맞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안전한 데 지대 한번 갔다 오세요. 미국도 괜찮아. 미국 배낭여행 괜찮아. 미국은 굉장히 안전지대 아니야. 저기 뉴질랜드도 괜찮아. 그렇죠? 영국도 안전하고 프랑스도 안전하고 그런데 그래도 한 나라 해가지고 난 니들아 그러면 한 달 내내 갈 것 같아. 그리고 전체 어떻게 돈은 거지처럼 한 푼 줍시오. 기분이 뭐라 그래 찰라틴 해가지고 이게 달라 그러면 좋아 안 줘. 자비를 베푸시오 해가지고 기분이 찰라틴 그러면 여러분들 돈 줘. 그거 갖다가 이제 햄버거 하나 먹고 또 막 돌아다가 또 햄버거 하나 먹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진짜 그렇게 여행하면 돈 들어갈 거 없잖아. 이거 외국여행 비행기 탈 때도 현재 외국여행 잘 나가는 놈이 있거든. 중간에 2번을 갈아타. 그럼 비행기 값이 제주도 가는 것만큼 싸대. 유럽 가는 게 유럽 갈 때 보통 여러분 비행기 값만 여러분들 편도가 100만 원 정도 되거든. 100만 원만 넘어. 얘는 한 10만 원, 15만 원입니다. 진짜. 그게 뭐냐면 걔가 그걸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너 가고 싶으면 같이 가야 돼. 근데 가서 찰라틴 해야 한대. 찰라틴 잘 달리지. 진짜 그거 해야 한대. 그래서 알았어. 난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고 가면서 찰라틴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서 달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볼 땐 그렇게 여행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 진짜예요 여러분들. 진짜 결혼해가지고 애가 있는데 에이 남편한테 맡기고 갔다 와. 남편 출근은 그만두라 그래. 갔다 와서 내가 먹이 살 테니까 해가지고 딱 가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그 형태 정도는 가져가시고 다음 날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금 얘기한 뭐예요? 내가 상황을 리드하는 의도성. 능동주의는 능동적으로 참여하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공헌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겠고 담론에 참여하는 사람은 너무 많으면은 중구난방, 너무 없으면 독배. 그러니까 적정 담론, 썸 토크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내용 정리 체킹. 알았습니까?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이제 116페이지 첨삭 지도에 뭐가 나왔어요? 자, 신공공 서비스론이 나와. 자, 이거는 여러분들 2000년대에 등장하는데 좀 쉬었다 할까? 쉬었다 해요? 쉬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래, 쉬었다 하자. 10분만 쉬었다 하자. 굉장히 시계를 계속 봐. 그래서 10분 쉬었다 할게요. 10분 쉬었다 할게.